여러분, 인간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터득한 AI가 나타났습니다. 이게 그냥 좀 더 똑똑한 AI,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AI 훈련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. 오늘 바로 그 혁신적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만약 AI가 있잖아요. 그냥 우리 인간 선생님을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낸다면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나요? 바로 그 엄청난 가능성의 문을 연 한 가지 실험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근데 이 새로운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AI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는지부터 알아야겠죠?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꼭 학생이 선생님 필기 그대로 베껴서 달달 외우는 거랑 정말 비슷하거든요. 이 전통적인 훈련법을 지도 미세 조정, 그러니까 SFT라고 부릅니다.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. 사람이 만든 모범 답안을 AI한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자, 이 풀이 과정 그대로 따라해 하고 가르치는 거죠. 그럼 AI는 정해진 길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 그저 인간의 생각 패턴을 충실하게 따라하게 됩니다. 근데 이 방식 딱 들어도 한계가 보이지 않으세요? 생각해보세요. AI가 오직 우리 인간한테만 배우는데 어떻게 우리를 뛰어넘겠어요? 그쵸? 결국 인간이 만든 데이터가 AI 능력의 유리천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기발한 해결책은 이 방식으로는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딥식 AI 연구원들이 판을 아예 뒤집어 버리기로 합니다. 정말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 거죠. 실험 방식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. AI한테 그냥 문제랑 정답만 툭 던져주는 겁니다. 어떻게 풀었는지는 전혀 신경 안 써요.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오직 정답을 맞췄을 때만 잘했어 하고 보상을 주는 거죠. AI 입장에서는 이제 스스로 살아남아서 최고의 방법을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.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? 이 새로운 접근법의 진짜 힘이 폭발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. 정말 흥미롭습니다. 훈련이 진행될수록 오른쪽에 있는 평균 응답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 보이세요? 처음엔 1000토큰 정도였는데 나중엔 15,000토큰까지 늘어나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AI가 정답을 찾으려고 훨씬 더 깊고 길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결과 왼쪽의 정확도를 보세요. 15.6%에서 시작해서 무려 77.9%까지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아 버립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. 연구원들이 AI한테 네가 푼 거 다시 한번 검토해봐 라거나 다른 방법도 한번 시도해봐 라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. 그냥 정답 맞히면 보상, 이것만 반복했을 뿐인데 AI가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면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이 제일 좋다는 걸 스스로 깨우친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그리고 이 문장이 그 모든 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. 잠깐만요. 여기서 아하의 순간을 발견했어요. 이 단계를 다시 차근차근 평가해 봅시다. 이게 AI가 실제로 한 말이에요. 마치 우리 사람이 잠시만, 뭔가 이상한데?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처럼 AI가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고 길을 바로잡는 바로 그 유레카의 순간인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정말 강력한 AI가 탄생하긴 했는데 아직은 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다음 단계는 바로 이 날것의 천재를 모두가 쓸 수 있는 완성품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. 그 결과물인 딥시크 R1 제로는 추론 능력은 정말 기가 막혔지만 사람이 읽기에는 너무 엉망이었어요. 막 영어랑 중국어를 섞어 쓰기도 하고 가독성이 엄청 떨어졌죠.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은 천재인데 그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은 너무 거칠고 혼란스러웠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연구팀의 과제가 명확해졌죠. R1-0에 저 초인적인 추론 능력은 그대로 살리면서 R1 최종 모델에서는 사람이 보기 편하고 유용하게 만들고 또 다른 일반적인 작업도 잘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. 한마디로 날카로운 천재성을 유지하면서 아주 친절하고 유능한 비서로 만들어야 하는 정말 어려운 과제였죠. 그래서 연구팀이 아주 정교한 다단계 정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첫 단계에서는
일단 인간처럼 대화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을 가르쳐요. 그 다음엔 원래 강점이었던 추론 능력을 더 강화하면서 언어 스타일도 다듬고요. 세 번째 단계에선 글쓰기 같은 다른 능력들을 통합해서 다재다능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쓰기에 안전하고 유용하도록 최종 조정을 하는 겁니다. 핵심 능력은 절대 잃지 않으면서 겹겹이 세련미를 더해가는 과정인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과정이, 이 획기적인 발견이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?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AI는 인간의 예시가 없어도 우리를 뛰어넘는 추론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. 둘째, 강화학습이 자기 성찰 같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어려운 문제, 확실한 정답, 그리고 엄청난 컴퓨팅 파워,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천재 모델을 잘 다듬어서 우리 일상에서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우리 손에 들어온 새로운 레시피예요.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남아 있습니다. 연구원들도 인정한 한계점들이죠. 예를 들어 AI가 꼼수를 부려서 정답만 맞히는 보상 해킹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. 또 너무 간단한 문제에 과도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비효율성 문제도 있습니다. 특히 우리가 의도한 목표를 향해서 AI가 똑바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. 이게 앞으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일 겁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만약 AI가 정답만 확인할 수 있다면, 그 어떤 문제든 결국 풀어낼 수 있게 된다면, 우리는 이 엄청난 지능에게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맡겨야 할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